조선 후기 대표 화사 의겸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기획전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참선의 공간도 꾸며졌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천년고차 용궁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사유지 분쟁으로 막힐 위기에 몰렸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해법은 없는지 장군죽비에서 알아봤습니다. 조계종이 국내외 석사와 박사 연구과정에 있는 장학생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제1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조계종이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스님을 일본 고려사 2대 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태안대종사가 일본에서 밝힌 한국불교의 법맥이 원활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태종 제천 삼천사가 3년간의 불사 끝에 지역 포교의 구심점이 될 대불보전을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호선, 즉 부세 신선으로 일컬어진 조선 후기 대표 화사 의겸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국보가 된 해인사 영산회상도를 비롯한 4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됐는데 불화 대다수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을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권금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가늘게 내리뜬 눈, 반달형의 눈썹.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안락의 세계로 이끄는 관음보살로 진리를 구하러 세상을 떠돈 선제동자를 맞는 넉넉한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어깨에 걸친 천의의 색깔과 문양을 제외하고 정면을 보며 바위 위에 앉은 관음보살의 자세나 뒤편에 자리한 정병, 대나무 구도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두 작품 모두 18세기 전반 지리산 인근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화승 의겸 스님의 그림으로 수월 가늠도가 드물었던 조선시대 제작돼 매우 귀합니다. 여수 흥국사와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소장돼 있던 두 작품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8세기 조선은 임진 병자 양난의 전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문화적 부흥기를 맞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겸재 정신이란 뛰어난 조선 산수화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듯이 이 불교 미술에는 의겸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번 전시로 관람객을 맞는 의겸 스님의 작품은 모두 47점. 1729년 작품으로 지난해 12월 국보가 된 해인사 영산회상도도 포함됐습니다.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의 온화하고도 위엄 있는 얼굴 뒤로 사천왕, 보살, 제자 등 100여 명의 이채로운 표정들이 특징입니다. 불화를 비롯한 불교 미술은 수행의 한 방편이자 신심을 표현하는 소중한 매개체였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기획 전시도 이러한 문화 향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영산회상도 그리고 송광사의 팔상도를 포함한 두 점의 보물을 저희가 국보로 승격을 시키고 옹진 스님의 오늘 이 작품들은 앞으로 조선시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의 큰 하나의 축이 되리라. 이 밖에 송광사 불조전 벽을 둘러싼 불화와 영산회상도, 팔상도 등도 함께 관람객을 맞습니다. 전시장 내엔 작품을 바라보며 몰입할 수 있는 명상 공간이 마련됐고 일부 작품들은 미디어 아트로 재현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짧은 순간에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습니다. 갈등과 조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불상 그리고 이 불화를 마음속에 품고 가겠습니다. 의겸 스님의 예술 세계를 담아낸 전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람객을 맞고 해인사 영산회상도 등의 일부 작품들은 이달 22일까지만 공개됩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천년고찰 용궁사로 드나드는 길이 사유지도로 분쟁으로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길이 포함된 부지를 사들인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지역 유형 문화유산이자 천년고찰로 통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사라질 판인데도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자리한 천년고찰 용궁사로 들어서는 입구.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경고문이 내걸렸습니다. 해당 부지의 땅 주인이 경계를 표시한 겁니다. 용공사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다고 앞에다가 간판으로 진입을 못하게 경고를 써붙여놨어요.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한 중소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업체 측이 지적 측량에 나선 결과 매입 당시 10평가량 걸쳐졌던 용궁사 진입로의 상당 부분이 사유지에 포함되게 됐고 해당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착공 허가까지 받으면서 사찰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도들을 비롯해 백운산 등산객도 불편을 겪는 데다 하나밖에 없는 길을 잃게 된 용궁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간판을 설치하기까지의 배경을 묻는 BBS 기자에게 업체 측은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찰 내에선 현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건가? 근데 유일하게 절에 올라가는 길이라 그냥 왔죠. 어찌됐든 등산로도 있고 절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분이 그렇게 한 입장이 뭔지도 일단 궁금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라도 이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7세기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자 1200년 된 은행나무 등 볼거리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인천 유형문화유산 용궁사에 닥친 위기에도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BBS 취재 결과 중구청은 2021년 처음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 용궁사 진입로 확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보존 녹지 지역에 통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 교통 수요가 많거나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 계획 시설이 필요한데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역 관광 명소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용궁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도시 계획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중구청과 인천시 모두 소극적입니다. 중구청에서 만약 그런 게 필요하고 당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저희 시청에서는 그런 공공사업을 만약에 추진할 때에는 용도지 변경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검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명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런 것도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스님들을 초청해 시정 설명회를 갖는 등 불교계와 활발한 접촉을 갖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료들이 불교를 전통 문화이자 문화 콘텐츠로서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실제 갖고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스님들의 수행 도량과 또 전법 도량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향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찰로 이 용궁사를 갖고 가고 싶은 바람이 간절합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시민들의 편익은 나몰라라 하는 행정 속에 천년고찰로 향하는 길은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인재 양성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25번째 불교 동아리 창립을 앞두고 있고 지역 사찰이 참여하는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은 다음 달 100회를 맞이합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올해 서울 캠퍼스는 로터스관 건립불사로 YG 캠퍼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021년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지역사찰이 참여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95회째를 마쳤습니다. 북한 출신 학생 등으로 범위를 넓히며 다음 달 예정된 100회까지 2,8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4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불교 동아리 활성화 추진 결의 후 곧 25번째 글로불동이 창립되며 전체 회원수가
4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 지난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서는 2,500명의 대학생들이 불혈을 맺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동국 주인공 2,500명이 강림을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야단법석은 동국 118년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됐던 여러 사업들이 동간스님에 이르러 가시적 성과로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학내 분위기에 대해 스님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 구현이 종립대학의 본래 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반을 하시기 하루 전날 제가 은정으로 인사 갔을 때 영캠프는 이거는 필연이다.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루 전날 주셨으니까 이거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이 길이 이상세계 구인데 그 역할을 동국대학이 가지라고 해서 근하기념을 만들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캠퍼스에는 16,000개의 연등이 불을 밝히고 국적과 인종이 다른 학생들이 등을 만들며 하나가 됩니다. 동간스님은 9월부터 시작될 로터스간 건립불사를 통해 동국대가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도량에다 16,000등을 단 전 세계적인 도량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도 밤에 많은 분들이 와요. 숙박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박물관이 되고 나면 정말 여기가 하나의 이제 많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도 이와 함께 동간스님은 올가을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동국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 기간 YG 캠퍼스를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동국대가 지역 장학과 전법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와 로터스 간 건립불사를 통해 내년 건학 120주년에 동국 발전이 불교 발전임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양봉당 태연대종사는 한평생을 일본 전법에 바친 분으로 제1동포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다 지난해 원적에 들었는데요. 그 뜻을 이어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 제2대 관장으로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추대돼 태연 스님의 원력을 잇게 됐습니다. 보도에 문정용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 한인 밀집 지역인 이쿠노구에 위치한 한국 사찰 보현사.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지낸 양봉당 태연대종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태연 스님을 이어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 2대 관장에 추대된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의 취임식이 이곳 보현사에서 열렸습니다. 선지 스님의 첫 일성은 태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못다 이룬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일대 관장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고려사와 이 보현사를 충청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1급수들의 안식처와 기도처가 되는 도랑으로 자기미기하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추대식에는 종교법인 일본 조계종 관계자들을 비롯해 제1동포와 한국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갈 선지 스님의 취임을 환영하며 불교계와 한인사회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달라는 당부와 함께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일 간의 평화가 성취되고 일본 교포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의심치 아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태연 스님이 못다하신 한일 간의 조계종의 불교를 앞으로는 성지 관장 스님께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연 스님의 제자로
일본 통천사와 보현사, 고려사 주지를 겸하고 있는 정명 스님은 단순한 포교를 넘어 제일동포들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 홍포와 함께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의 정진을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복지사업 등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역할에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제2대 관장에 취임한 선지 스님은 첫 공식 일정으로 고려사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이 위령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대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태연 스님이 조성했습니다. 매년 위령제를 봉행하며 아픔을 위로해온 태연 스님의 뜻을 잇겠다는 선지 스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위령탑은 한민족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와서 한 많고 원 많고 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아팠던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령을 연연히 지내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위령탑 앞에서 봉행된 위령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잊혀진 역사 앞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아픈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일본사에서 불교, 탄압 그리고 직류 관계를 우리 지금 후손들이 이곳에서 한일 관계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한국불교 대표 강백 종범스님을 인사로 출가해 수덕사 강원 강주, 동아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장,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양성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온 선지스님. 이제는 태연 스님의 뒤를 이어 일본 사회 속 한국불교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제일동포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조계종이 어제 석사와 박사 연구과정에 있는 스님 4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국외 1명, 국내 25명, 사찰 승가대학원 14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종단의 디딤돌로 포교의 기둥이 돼주길 바란다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장학생 선발 사업은 미래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스님 30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불기 2569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가 원만휘양했습니다. 통도사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계 아사리 덕문스님과 갈마 아사리 현진스님, 교수 아사리 인혜스님 등 3, 4, 7증사를 증명으로 사흘간의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회양하고 수계식을 봉의했습니다. 수계식에선 10회 이상 동참자들에게 메달과 성만패가 수여됐고 동참대중은 개첩과 연비를 받으며 참된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소원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삶이 만만찮고 인욕하고 감내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면 한다며 불자로서의 큰 신심과 발심을 통해 각 가정과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상주 불교대학 입학식이 상주 상낙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상주 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인 상낙사 주지 도신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 큰 스님들과 특히 남장사 수진스님이 종호 큰 스님을 모시고 원력을 모아 상주 불교대학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학장인 남장사 회주 종호 스님은 상주 불교대학이 삶의 행복과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마음 공부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공부와 실천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삶의 기쁨, 만족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주연합회 불교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주사업연합회가 지난 2007년에 설립한 상주불교대학은 코로나 사태로 휴강을 거쳐 재개강했으며 수강생 76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합니다. 상주불교대학은 대학원반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천태종 제천 삼천사가 3년간의 불사 끝에 지역 포교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대불보전을 낙성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삼천사가 충북 지역 불자들의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법당 건립 불사 낙성식에 불자 1000여 명이 도량을 가득 메웠습니다. 삼천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의 증명으로 총무원장인 덕수 스님과 주지 계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법 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착공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대불보전에는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3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법요식에서 도용 정종예한을 새롭게 중창한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명산의 정기 어린 천태도랑 일심청정관음 주송 울려 퍼지니 더 높은 공덕에 다 빛나는구나. 지극한 신심을 함께 모아 거룩한 불사를 해양하니 무엇하신 갈피하시고 호보 신중 환해하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작 불사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불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태전의 원력을 바탕으로 대작 불사를 해오신 전인주지 이고해 스님과 새로 부임하여 불사를 마무리하는 신인주지 이계문 스님과 신도의 간부님들 그리고 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장인들과 모든 대중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 계문 스님은 제천에서 소백산 구인사까지 우렁찬 관음정진 연불소리가 모든 이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낙성식을 하게 되었으니 제천에서 소백산 구인사까지 단양 제천 영월 이르기까지 불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용 종정예하는 종단과 삼천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유두상 삼천사 신도회장에게 표창패를,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노력한 노광호 신도회 부회장과 오수빈, 임순녀 불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